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모닝 사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인천센터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하연입니다. 늘 미라클 모닝에서 이렇게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많은 사장님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저의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행복한 EBP 스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스폰서 사장님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 1대 스폰서 사장님은 저의 평생 은인인 박상원 사장님이고, 팀 리더 사장님은 너무나 감사한 김은경 사장님이시고, 그룹 리더 사장님은 저의 인생의 롤 모델이신 황선주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배우는 걸 무척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한 번도 배움을 놓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배움이 빠르거나 능숙한 아이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늘 저의 목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자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냐면요. 남들은 다 유학 갔다 돌아올 나이 29살에 잘 다니던 남들은 좋다고 하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 유학을 갑니다. 한 5년 정도 일본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대학원을 진학해서 석사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거, 뭐 해외여행, 취미생활들을 진짜 원하는 거 뭐든 마음껏 원 없이 하면서 30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에 빠지면 이제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단점이자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나이가 마흔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아,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으니 나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에 집중해서 마흔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6개월 후에 아이를 가져야지 했는데 정말 딱 6개월 후에 임신을 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입덧 하나 없이 순산까지 순풍했어요. 이렇듯 제가 하고 싶은 거, 네.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원하는 걸 다 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육아에만 전념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 아이 1살 때랑 3살 때 모습인데 너무 귀엽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책을 통해서 배움을 이어갔어요. 제가 대학원의 부전공이 교육학이었기 때문에 아이의 교육에 엄청 몰두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아이를 재워놓고 밤새 육아서들을 읽으면서 다음날 그걸 아이한테 적용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까만 고민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영재교육연구소라는 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평생 친구, 그리고 저의 평생 친구인 서해맘 박상원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서해맘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맘 요즘 뭐 해? 왜 이렇게 예뻐져? 하고 물으니까 그 특유의 밝은 웃음으로 언니 저 뉴스킨 사업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습이 진짜 너무 빛나 보이고 예뻐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오로지 24시간을 아이를 위해서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라는 여자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뉴스킨? 나도 뉴스킨 화장품 쓰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뉴스킨을 17년 전인 2003년 일본에서 만났어요. 당시에 제 한국어 과외 학생이었던 일본인 치과 부부를 통해서 뉴스킨 제품을 선물 받았거든요. 그 당시 저는 엄청난 여드름 피부였어요. 한국에서 매년 피부과에서 시술도 받고 또 관리실에서 관리도 하고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명품 화장품을 다 사서 발랐지만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나마 관리도 안 하다 보니까 정말 피부가 엉망이었거든요. 얼마나 안쓰러웠으면 그분들이 저에게 선물을 다 하셨겠어요. 그때 받았던 게 클리어 액션 라인과 라이프 팩이었어요. 제품을 사용하면서 정말 눈에 띄게 피부랑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 직접 내가 사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께 사서 쓰고 싶다고 했더니 이건 미국 제품인데 아무나 살 수 없다고 신축구의 본사에 가서 직접 회원가입을 하고 그때부터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저는 '와 이거 이렇게 좋은 거였어? 나 평생 써야겠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어때요? 제 지금 피부 보면 왕여드름 피부였던 것 같나요? 아니죠. 정말 뉴스킨 제품은 좋습니다. 진짜 믿고 추천하셔도 될 거예요. 그렇게 제가 뉴스킨 제품을 사용하면서 피부와 건강도 좋아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야 그거 다단계잖아."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다단계면 어때? 지금까지 나한테 피해 준 거 하나 없었고 내 피부만 좋아지고 건강해지면 됐지. 너네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라 라고 생각하고 이제 혼자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같이 근무하던 교직원 선생님을 통해서 뉴스킨 사업하시는 분이 소개받게 돼요. 그 당시 제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분이 제 신부 관리도 해주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그때 저에게 뉴스킨 사업을 들어보라고 권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들었지만 그땐 또 결혼하고 신혼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타이밍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5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는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싶고 아이가 초등학교 갈 무렵에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때 저의 맘이 정해지는 뉴스킨이 다르게 보였어요. 파마넥스 영양제를 먹고 저희 아이가 건강해지고 그냥 주변의 엄마들이 물어봐서 제가 소개를 했을 뿐인데 매달 캐시백이 조금씩 느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10,000원, 50,000원 그러다 3, 40만 원까지 들어왔어요. 그때 박상원 사장님이 언니 여기에 공 하나 더 붙으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거, 뭐 학원 하나 몇 개 더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너무 좋지라고 그랬더니 그거 뉴스킨이 가능한데 알아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또 사업 설명을 들으러 갔습니다. 김영희 사장님의 사업 설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한 장의 사진이 저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돼요. 바로 엄마 꿈꿔서 미안해라는 글을 보고 이 당시 저희 아이가 5살이었는데 진짜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였어요. 5살인데 뭐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저는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았지만 나는 우리 아이가 10년 뒤에 재능이 있고 진짜 꿈이 있어도 내가 그걸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지금 이 상태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 현실 점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사진에 저희 5살 아이의 얼굴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럼 나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듣는데 뉴스킨이 유산으로 3대까지 상속이 된다는 말을 제가 진짜 귀가 이만해졌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그리고 또 그걸 배워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 배우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생 배우고 내 아이의 꿈을 이뤄줄 수 있고 내 아이가 원하는 걸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엄마, 진짜 상속해주는 엄마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진짜인지 가능한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6개월 정도 사업 설명을 들으며 알아보다가 2018년도에 유너플 컨벤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던 저희 남편도 함께 했는데요. 남편은 아마 호기심 반, 의심 반의 눈으로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서 사업자로 통과가 되어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그 의미가 어떤 건지 몰랐어요. 저의 첫 위너프 컨벤션에서 제가 보고 호기심을 느꼈던 건 바로 핀 인정식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인정받으셨던 분들이 곽태현, 유광진 사장님, 박윤정 사장님, 이명자 사장님이셨어요.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는 용기가 되었고 비전이 되었거든요. 14년 만에 백만장자가 되신 사장님께서 위너풀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성장해서 이루셨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정상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에 나 배우는 거 좋아하는데 나 정말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도 14년 후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때 무대 위에서 이렇게 드레스 입고 서 계시는 저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모습으로 저곳에 서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대 위에 예쁘게 드레스 입고 서 있는 저를 상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날부터 저는 이제 손님맘이 아닌
이하연이라는 이름을 다시 찾았습니다. 남편도 같은 것을 보고 꿈을 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여담이지만요. 저희 남편은 언제나 저에게 첫 번째 대상자가 되어주고 있어요. 데모를 연습할 때도 정말 못할 때도 그럴 때도 대상자가 되어줬고 STP를 연습할 때도 저한테 신랄하게 질책까지 해주기도 했어요. 이 강의를 준비할 때도 남편한테 진짜 여러 번 들어달라고 계속 귀찮게 했고 할 때마다 같이 울었던 울음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남편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 남편의 지원을 받고 싶으시다면 연말 위너프 컨벤션에 함께 참석해 보세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저는 뉴스킨의 사업을 알아보면서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처음으로 깊게 생각해 봤어요. 보시는 이 원처럼 저는 결혼 전에는 원하는 걸 다 이루고 다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착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면서 살았던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많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원하는 거라고 체면을 걸었어요. 울타리를 정해놓고 이 울타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내가 원하는 건 줄 알고 난 다 이루고 살고 있어 라고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아이에게는 내가 해줄 수 없는 것들까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 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원하는 걸 했다면 뉴스킨을 통해서는 내 아이에게 주고 싶은 거, 내 아이가 원하는 거, 그 꿈을 마음껏 지원해주고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를 뉴스킨으로 만난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원처럼 지금 엄마인 나의 원은 작지만 앞으로 뉴스킨을 통해서 더 커질 저의 원에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게 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제 마음의 뉴스킨 사업자로 구름미팅을 시작으로 시스템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랠리에 60번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백만장자 된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랠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왕 매니아 소비자였던 아까 말씀을 해주신 저희 사랑하는 신정현 사장님, 그분이 사업자가 되면서 저는 BP로 핀업도 하고 이렇게 인정도 받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 뉴스킨 인생이 정말 탄탄대로로 꽃길만 걸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건 바로 2000GV의 벽이었어요. 가장 큰 매니아 소비자였던 분이 사업자가 되면서 GV가 정말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는 기초 실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설상가상으로 그때 스폰서 사장님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됐는데요. 저의 1대 스폰서 사장님 박상원 사장님부터의 전화였어요. 지난달 저희 미니스쿨에서 박상원 사장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심각한 가족의 반대로 힘들게 뉴스킨 사업을 해오던 중에 이제 리더 사장님과의 미팅을 통해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당분간 시스템에 못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싶어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진짜 잘 되고 성장해 있을게요. 사장님은 저의 평생의 은인이에요. 사장님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이 자리 지키고 있을게요. 라고 단단히 말은 했지만 사실 저는 정말 막막하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2000GV가 너무나 힘들고 버거웠지만 저희 스폰서 사장님과의 약속 그리고 저를 지켜보고 있는 파타나 사장님을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내가 뉴스킨 사업을 잘할 방법은 뭘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카운셀링을 받게 되었고 팀 리더 사장님의 권유로 아침 미팅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저는 김포에 살고 있었는데 인천센터까지는 아침 출근 시간은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8시 40분에 시작하는 아침 미팅을 늦지 않으려면 6살이었던 저희 아이가 7시까지는 유치원에 들어가야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7시 30분부터였고, 이제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아무도 나오지 않은 불 꺼진 유치원에 이제 아이를 들여보내야 했거든요. 어떤 날은 가기 싫다고 해서 등을 떠는 듯이 그렇게 때리면서 들여보내고, 가는 길에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럴수록 내가 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했고, 저는 정말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 지인들의 반응은 너무나 싸늘했어요. 연락을 대놓고 피하는 사람도 있었고, 왜 하필 무스킨을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팀 트레이닝을 통해서 제가 배웠고, 아침 미팅을 통해서 매일매일 열정적인 뛰는 사장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저도 너무너무 뛰쳐나가고 싶고 뛰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때 저에게 또 다른 시스템의 기회가 선물처럼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콜드 미팅인데요. 인천센터에서는 콜드 사관학교라고 해요. 저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아쉬운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걸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소극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인맥이 너무나 없는 저에게는 콜드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든 이 벽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콜드를 나갔던 그 첫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첫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정말 오랜 시간을 그 앞에 서서 망설였던 것 같아요. 명함 한 장 주고 나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무섭고 힘들더라고요. 그 순간 그 아침에 그날도 울면서 증언을 한 저희 아이가 생각이 났고, 내가 이거 하나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수십 번의 망설임 끝에 첫 가게에 들어가서 명함을 진짜 던지듯이 뛰쳐나왔던 제가 생각이 나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또한 저희 아이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서 이제 팀 리더 사장님이 같이 콜드를 나가주시고 콜드의 양을 저에게 늘려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콜드 미션에 미션이 2개라면 저는 그 2배를 하자는 마음으로 뛰었고, 미션이 2군데였으면 전 5군데를 했고, 5군데를 하면 10군데, 20군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물론 처음엔 실수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말도 많이 들었지만, 제일 마음 아픈 게 멀쩡하게 생겨서 왜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였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매일매일 미션을 해냈고, 그러면서 조금씩 실력도 잃었고, 이렇게 루미스파 데몬도 하게 되고, 매출도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데몬도 잡히고, 사업 설명에 초대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저도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100일의 이제 여정을 마치고, 이렇게 멋지게 콜드 사관학교 수료식도 했어요. 저와 함께하는 인천센터 형제라인 사장님들인데 너무 멋지시죠? 제가 이렇게 조금씩 자신감도 생기고 재미가 있을 때쯤에 저에게 또 2번째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교통사고였는데요. 한 달여간 입원을 하고 다시 시스템에 합류했을 때는 정말 자신도 없었고 사고 후유증으로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또 이제 저에게 선물처럼 콜드 사관학교가 다시 시작이 되었고, 미션 2번째 날 윤희실 원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뉴트리올 시스템이 나왔을 때였기 때문에 이 원장님을 통해서 40명 정도 소개를 받고 인맥 확대가 되면서 지금 파트너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의 이제 팀 리더 사장님의 결혼식에서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을 듣게 돼요. 저 바로 1대 스폰서 사장님이, 박상훈 사장님이 모든 숙제를 마치고 8개월 만에 다시 시스템에 복귀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정말 이때 너무너무 든든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참여하게 된 첫 번째 시스템이 2019년 인어프 컨벤션이에요.
이렇게 저희 일대 사장님과 저희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하고 저희 남편과 이 무대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결단을 했어요. 뭐냐면 2020년 미라클 컨벤션에서 EVP로 반드시 무대에 올라서 스피치를 꼭 해야겠다라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다고 제가 이때 EVP 뭐 라인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날 이후로 어떻게 하면 내가 EVP가 1년 뒤에 될 수 있지만 계속 고민했어요. 너무나 간절히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100일 동안 100번 쓰기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김승우 회장님의 그 생각의 비밀이란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걸 100일 동안 100번 쓰면서 이제 생생하게 그리고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글귀를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버리고 이렇게 100일 동안 100번 쓰기를 도전을 해서 이루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세 번째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건 전 세계를 패닉에 빠뜨린 코비드-19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 위기가 저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정지가 된 상태에서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박상원 사장님 이하 팀이 소규모로 모여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돼요. 저는 이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폰서 사장님이 시스템을 떠날 때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배우고 성장해 있을게요.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밤새 필사를 했고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해서 그래서 만나서 자기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모닝스쿨이 온라인이 된 거예요. 저는 정말 강의 듣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하루에 3강 이상을 늘 듣고 있는데 모닝스쿨이 너무 듣고 싶어도 지리적 아이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온라인으로 되면서 5월부터는 지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때 모닝스쿨 6개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 EVP가 되고 3년 올출하면 EBA가 된다고 정영무 사장님이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또 이 말을 또 철떡같이 믿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디오 켜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EVP 되고 싶으시죠? 성장하시고 싶으시죠? 그럼 오늘 참석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루도 빠지지 말고 6개월 동안 미라클 모임 비디오 켜고 같이 참석해봐요. 반드시 성장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PA 달성하는 그날까지 미라클 모임 올출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과가 조금씩 현장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현장에서 데모는 하고 매니아를 만들고 STP를 하고 보상을 들고 초대를 하고 데모, STP, 보상, 초대 이 패턴을 계속하면서 지방에도 2주에 한 번씩 제가 내려가면서 집중했어요. 그 과정에서 만지 부위도 연달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도 이렇게 생기면서 1대, 2대, 3대가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고 후원을 받기만 하던 제가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바로 타인을 위한 동기의 힘입니다. 지난 10월 어느 날 우연히 강의를 또 듣는데 루스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장님도 루스에라고 들어보셨어요? 루스에는 루비, 스처, 에메랄드래요. 근데 저는 이 억양이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내가 루스에가 될 수는 없지만 내 스폰서 사장님 루스에를 내가 만들어 드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또 딱 타이밍 좋게 박상원 사장님부터 전화가 왔어요. 10월 EVP에 도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EVP 되시기만 하세요. 제가 바로 제 힘으로 BA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이제 웃음처럼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정말 제가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10월을 3일 남겨둔 29일에 정말 박상원 사장님이 EVP 달성했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마음이 기쁘면서도 무거운 거예요.
물론 그때 저의 라인에서 만지부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BA는 달성을 하셨었어요. 그렇지만 온전히 제 힘으로 나 혼자 만지부를 해서 BA를 달성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저는 7,000지구 정도 하고 있었고, 평소라면 나 만지부 못해 하고 포기해버렸겠지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폰서 사장님의 핀업을 위해서 반드시 제가 만지부를 해서 보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31일 밤 10시까지 진짜 고객과 통화를 하면서 만지부를 해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2,000지부도 힘들어하던 제가 이렇게 3,000지부를 하루 만에, 3일 만에 달성한 순간이었어요. 말로만 듣던 나를 위한 동기보다 타인을 위한 동기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그걸 이루었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된 진짜 값진 경험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박상원 사장님이 다시 나오게 됐을 때 EVP를 결단한 것도 나로 인해서 다시는 시스템이 나가지 않는 데가 그런 굳건한 파트너가 되고 싶었어요. 이 박상원 사장님 사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인데 공교롭게 박상원 사장님은 싫어하세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왜? 저는 저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해 하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타인을 위한 동기로 열심히 뛰었는데 저 또한 11월에 EBP를 마감했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을 통해 2대, 3대가 함께 팀을 이루었고 제 바람이었던 멋진 이렇게 밀레니얼 남자 사장님도 함께하게 됐어요. 지금 다 같이 미라클 룸 듣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EBP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이하게 된 2020년 인어플 컨벤션은 제 인생에서 아마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순간이 될 것 같아요. 핀업을 결단했었던 저희 팀 사장님들 모두가 이렇게 다 핀업을 해서 더욱더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1년 전 그렇게 그리던 EBP가 되어서 EBP 달성하신 사장님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그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름이 불리워져서 스피치까지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어요. 이 순간을 1년 동안 정말 간절히 바라고 꿈꿨는데 이루어졌을 때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된다는 걸 간절히 믿고 그리고 바라고 생생하고 꿈꾸고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3번의 컨벤션을 통해서 매번 핀업을 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행복한 핀업을 했다고 스스로에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건요.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었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사장님들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원래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이 말을 저희 리더 사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가족들이 저를 믿어주었고 지원을 해주었고 가족이 아닌 저의 스폰서 사장님들이 사장님 반드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어주셨고 응원해주셨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또한 저를 믿고 저의 또 핀업을 위해 사업자를 통과하시려고 노력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저를 믿었어요. 저의 믿음에 제가 증명을 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싶어서 그냥 믿어버렸어요. 이렇게 믿음도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믿어보는 거, 믿고 해보는 거, 믿어주시는 분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믿음을 습관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될 거라고 믿어버리면 작은 시련이나 저의 그 3번의 시련도 그냥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넘길 수 있겠더라고요. 왜 재밌는 영화 보면 마지막에 해피엔딩인데 꼭 시련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주인공은 꼭 그걸 해결해내고 더 멋지게 성장하잖아요. 저 또한 제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장님들도 오늘부터 나 자신을 믿는 습관부터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장님들 불과 1년 전에 제가 2,000지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고 불고 그때 제가 만지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제 스스로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정말 못했거든요.
만약 지금 이 순간 단 한 분이라도 GV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미라클 모닝을 듣고 계시고 시스템 안에서 하나하나 배우시며 그리고 행동하신다면 1년 뒤, 아니 6개월 뒤에는 반드시 만지부, 이만지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진짜 믿습니다. 만지부위를 연달아 하게 된 비밀을 제가 나름 이제 생각해보고 한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중 첫 번째는 사회관리인데요. 사회관리에 대해서 우리 강의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켠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 관리사 아닌데 꼭 사회관리 해야 하나? 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만약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우리 같이 생각해봐요.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부딪게 했어요. 그때 라인 미팅을 통해서 리더 사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이분을 만나서 피부 관리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냥 관리사지만 내가 이분을 만나서 그 제품을 매개로 사업을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사업가다. 정확한 목표가 있다면 내가 하는 지금의 행동에 당당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뒤로 저는 사회관리를 통해 매니아를 만들고 반드시 소개받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회관리가 아니라 10회, 20회 관리도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정말 내 생각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사회관리는 이제 제 사업의 완벽한 패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티알라이트에 집중한 것입니다. 저희 팀에서도 매일 티알라이트 강의를 듣고 이제 아침 미팅 끝나고 그렇게 30분간 셀링 포인트를 나누고 있거든요. 팀이 다 같이 나누고 매일 집중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티알라이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루스킨을 대모해도 기승전 이제 티알라이트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티알라이트가 매출이 났고 매니아가 되셨고 그 과정에서 소개가 나고 사업을 알아보시고 사업자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코어 11입니다. 특히 저는 그 중에서 카운셀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카운셀링을 잘 받는 사업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잘하지 않았던 거, 어려운 거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카운셀링을 결단하고 의식적으로 매일 같은 시간대에 스토커처럼 전화를 했어요. 저녁 5시 30분에 전화로 카운셀링을 이제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화를, 그 팀 리더 사장님이 전화를 못 드릴 것 같을 때는 먼저 전화를 주시기도 할 만큼 그렇게 패턴이 되었고, 매일 카운셀링을 통해서 내 하루를 점검받고, 내가 잘한 것과 부족한 것을 바로바로 체크받으니까, 다음날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매출이 나고 초대도 되더라고요. 그동안 나만의 생각으로 이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카운셀링을 몰아서 일주일치 받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날그날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저는 코어에 집중을 했습니다. 코어 중에서 성공을 만드는 습관이 코어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하루를 성공으로 이끄는 아침 루틴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루틴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루틴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하는 게 루틴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강의를 듣고 제가 그게 깨우쳐졌어요.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게 성장하는 루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늘어난 저의 지금의 아침 루틴은요, 새벽 5시, 근데 지금은 또 4시 30분에 일어나거든요. 처음에 5시에 일어나서 지금 4시 30분에 일어나자마자 명상을 하고요, 감사 일기를 시작을 해요. 조금씩 성장하는 루틴은 뭐냐면요, 처음에 감사 일기를 한 줄 쓰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3줄을 쓰고 지금은 5줄을 쓰고 있고요. 올해 끝나기 전에 20개를 쓰려고 목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루틴이거든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저희 20분 독서 했다가 지금은 30분 모닝 독서를 하고 있고요. 매일 페이스 갈바리책을 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고 외출 준비를 이렇게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비디오를 켜고 모닝스쿨에 참여하고 있어요. 미라클 모닝이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미라클 모닝에 비디오를 켰던 건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저도 비디오를 끄고 아침을 식사를 하면서 참여를 하기도 했는데 같은 시간을 들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를 켜고 듣게 되니까 훨씬 더 집중을 하게 되고 필사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나서 피드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강의 들으면 끝이었는데 피드백을 남겨보자고 생각을 했고 이 자리에서 이탈을 하니까 피드백이 안 남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남기지 않고 한 줄이라도 남겨보자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그렇게 피드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요. 모닝스쿨이 끝나고 나면 또 아침 미팅 준비를 하고 아침 미팅이 끝나면 저의 하루의 일상이 시작이 돼요. 이 패턴을 지속 반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씩 더 성장하는 아침 루틴을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애기 엄마기 때문에 오로지 아침 시간 외에는 저 혼자만의 시간이 없는데 저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빨라져서 제가 또 4시에 일어나야겠다라는 또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제가 옛날부터 원래 아침 루틴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제 미스킨 만나기 전에 저의 손님만의 하루 루틴을 잠깐 보면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씻기고 아이를 먹이고 놀이터에 나가서 놀리고 들어와서 재우고 또 오후에도 똑같아요. 또 씻기고 먹이고 놀리고 재우고 나름 규칙적이긴 했지만 이 안에는 저 이하연이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아이를 키우는 엄마, 여자였죠. 그런데 미스킨 사업자가 된 이하연의 하루의 루틴은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가 이것만 본다고 하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다 지금도 잘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완성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너무나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금씩 변화하려고 하다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환경 안에서 조금씩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2년여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아침 루틴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었던 건 정말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위너풀만의 교육 시스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룹 미팅은 그룹 리더의 방향성에 맞춰서 동기부여를 받고 나아가게 하는 사업의 나침반 같은 미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룹 미팅에 참여하기 전에 고민을 가지고 듣는 습관이 있어요. 오늘의 고민, 예를 들면, 코로나로 사람들을 많이 지금 못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룹 미팅을 듣다 보면 사례 속에서 또는 리더 메시지를 통해서 고민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한테는 진짜 생명줄기처럼 감사한 그룹 미팅이고요. 다음에 아침 미팅은 매일매일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리더 사장님의 경험을 바로바로 배울 수 있는 실전 사례 미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침 미팅은 정말 인천센터에 열정이 가득한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의 사례를 듣고 그 사례를 리더 사장님의 리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인식하게 되고 그것도 그날 적용해 볼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아침 미팅이고요. 다음 콜드 미팅은 매일매일의 행동 미션을 해내면서 경험을 쌓고 행동하게 하는 실전 행동 미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처럼 앉아서 배우기만 하고 엉덩이가 무겁고 행동하지 않았던 저 같은 사업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미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콜드 미팅을 통해서 정말 지금의 행동하고 결과가 나는 저 이하연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콜드 미팅은 저에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닝스쿨은 하루의 열정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결과는 사장님들의 살아있는 그런 실전 교육 미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도 미라클 모닝이죠. 이걸 들으면서 사장님들이 그날 나눠주신 걸 적용해 보려고 했고 특히 어제 송기정 사장님의 그 뉴스스팸 AR로 그건 제가 필사를 하면서 진짜 자기화해서 결과 내고 싶다고 생각하게 한 그런 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제 나름의 세 번의 실현을 통해서 그때마다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지? 해결할 수 있지? 고민을 했고 시스템에 100%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정말 위너풀의 완벽한 교육 시스템이 있었고 그 안에서 제가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평범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다 배우기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일이라는 게 저를 통해 증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성장해서 진짜 증명해내는 그런 사업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마 위너풀에 이 교육 시스템이 없었다면 저도 아마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뉴스킨 사업의 반 이상을 코로나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기억하는 저희 인천센터 사장님들의 전체가 모여서 한 마지막 미팅 모습이에요. 너무 마지막이라니까 좀 쓸쓸한 것 같은데요. 이 현장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사장님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위너풀 교육 시스템 안에서 리더로 성장하고 있고 저 또한 리더를 꿈꾸고 있습니다. 처음 위너풀 컨벤션에서 제가 봤던 그 팀 인정을 하신 그분들의 그 무대의 화려한 모습이 환상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아요. 그 믿음에 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요. 저는 반드시 백만장자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인천센터에 이렇게 많은 멋진 사장님들이 계셨기 때문이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사장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장님들 제 부족한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긴장이 돼서 어떻게 얘기한지 모르겠는데요. 2021년도 사장님들의 모두 멋진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